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청소년 마케터. 김수현 마케터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라이브를 통해서 GFA의 기본과 GFA 캠페인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뷰티 브랜드 GFA 세팅 전략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먼저 GFA 세팅 전략을 하기 전에 뷰티 브랜드 업종에 대해서 매체 미디어 믹스를 한번 해주고 매체별 설명과 그 다음에 왜 GFA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뷰티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진행하시는 매체는 아무래도 그래도 네이버겠죠. 네이버는 이제 활성 사용자 수도 지금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바로 그 광고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검색 의도가 가장 반영이 된, 그리고 구매 의도가 비교적 가장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보통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파워링크 광고도 다들 진행을 하시는 편입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위주로 노출이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내고 이제 그거를 소비자 의도와 맞게 소재나 뭐 확장 소재 등을 구조화함으로써 이제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수연 마케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네이버는 크게 SA랑 DA가 있죠. SA가 이제 말씀해주셨던 게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진행을 하고요. 크게 파워링크가 제일 최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쇼핑 검색 광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링크보다 제일 최상단에 있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SA로 같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뷰티 업종이시다고 하시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천해 드리는 게 얼굴에 쓰는 제품이고 이제 믿고 써야 되는 신뢰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색을 쳤을 때 브랜드 명을 쳤을 때 네이버에 업체 정보가 없으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저희 브랜드 키워드를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같이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진행을 하시는 매체가 바로 메타 광고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령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20, 30대가 많이 쓰는 제품이라면 거의 인스타그램만 노출을 하시고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다라고 하시면 페이스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SNS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많이 광고를 마주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주로 소재 위주로 광고가 되는 배너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완성도와 소재에 표현되는 뭐 할인율이나 혜택, 뭐 브랜딩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타 광고도 역시 뭐 관심사나 뭐 연령대 뭐 이런 타깃 기반으로 노출이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 광고가 말씀해 주셨던 게 2030이 제일 많이 쓰는 매체이기도 하고 제일 포화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뷰티 업종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 뷰티 광고는 포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메타 광고를 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2030 타깃 때문이겠죠. 주 소비자가 2030 뷰티는 주 소비자가 203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많은 포화한 상태에서 저희 업체를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했던
줬던 것처럼 소재 완성도, 그리고 할인 소구점, 아니면은 혜택 소구점, 아니면은 제품 소구점을 제일 크게 강조하셔서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메타를 처음 진행을 할 때 7일 50건 전환으로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로 보긴 하는데, 저희는 만약에 뷰티 업종 같은 경우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보긴 하는데, 저희는 한 4일 정도를 보면, 그 이제 추이를 보면은 얘네가 반응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4, 5일쯤 되면은 좀 빠르게 바꾸는 편이긴 합니다. 전환을 보면서.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A/B 테스트잖아요.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매체이다 보니, 2030분들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매체이다 보니 빠르게 피로도가 빨리 오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번 봤던 소재들은 반응도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반응들을 보면서 그 반응도가 높았던 소재들을 위주로 다시 광고를 돌리는 편이 좋습니다. 크게 A/B 테스트는 저희가 보기에는 광고를 했을 때 한 4, 5일 정도 주기로 돌리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A/B 테스트를 하면서 그 대시보드의 효율, 뭐 클릭률이나 로아스 효율 같은 것도 볼 수 있지만 소재 그 피로도, 빈도 역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빈도가 3 이상 올라가면은 조금 피로도가 쌓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A/B 테스트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 광고를 하고 나면 또 다음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광고가 구글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시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제 노출이 되고 아니면 구글과 제휴된 지면 등에 많이 노출이 되는 광고인데요. 이제 유튜브 이제 쇼츠 같은 지면으로도 많이들 하시고 아니면 피드 그런 데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이제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 광고인 SNS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 광고 역시 관심사 타겟팅이나 뭐 행동 타겟 그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새는 좀 쇼츠 광고가 좀 많이 포화되기도 했지만 많이들 좀 반응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구글 광고로 영상 광고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글 광고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곳이 카카오 광고죠. 카카오 광고는 크게 카카오 채팅 앱 바로 위에 있는 배너에다가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사실상 카카오 광고를 돌려보면은 좀 크게 나뉩니다. 효율이 있는 업종과 완전히 나오지 않는 업종이 있긴 한데, 카카오 광고는 크게 여성 타겟을 대상으로 했을 때가 효율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남성 타겟보다는 여성 타겟, 예를 들어서 여성 화장품 아니면 여성 명품백 할인 같은 부분 있잖아요. 할인, 그리고 명품 관련해서는 좀 많이 좀 효율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성 타겟에다가 할인 문구가 좀, 할인이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00원. 이 기간 동안 100원이나 뭐 이 기간 동안 세일 기간이나 이런 소재를 가지거나 홍보를 원하실 때는 카카오 광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른 타겟을 광고를 돌려봤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고, 카카오 광고는 거의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해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카카오톡이 많이들 사용하는 매체다 보니까 노출량은 정말 방대한 정도고요. 그에 비해 노출량이 많을수록 클릭률을 얻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비즈보드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뭐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CTR이 높게 나오고,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0.8% 이상 나오면은 그래도 평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랜딩 같은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로도 많이 연결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진행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연결을 했을 때 조금 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연동. 그 다음에 매체 부분에서 이제 GFA가 있죠. 이제 저희가 GF 처음에 가져왔을 때 뷰티 브랜드 GFA 세팅 전략인데 GFA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GFA는 뭐죠? 성과형 디스플레이로 네이버 배너 광고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이버 배너 광고이시고 네이버 배너 광고이고 GFA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배너와 리타겟팅을 같이 할 수 있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제일 국내에서 제일 크게 이용률도 많고 같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매체라고 했었잖아요. 그 매체 SA에서 지금 DA가 GFA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GFA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캠페인 목적을 말씀드렸었는데 모수 쌓는 트래픽, 리타겟팅 할 수 있는 카탈로그나 애드 부스트, 전환을 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 캠페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GF에서는 전환과 모수와 그 다음에 리타겟팅 이렇게 다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GFA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좀 브랜딩을 조금 좀 노출시키고 싶을 때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GFA가 저는 뷰티 업종에서는 GFA만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좀 비추천이긴 해요. 뷰티 업종이라고 하면 GFA랑 SA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GFA는 배너 광고로 유저들한테 배너식으로 노출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유저가 이 브랜드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할인 문구와 아니면은 세일 문구로 해가지고 특가 문구 이런 문구로 계속해서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유저가 이 브랜드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파워링크 SA 쪽에다가 키워드를 통해서 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유입해서 들어와서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같이 퍼널로 길게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GFA 같은 경우는 좀 리타겟팅에 특화된 매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카탈로그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제 GFA로 리타겟팅을 한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뭐 어떤 걸 검색했느냐 그리고 어떤 거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그 서치를 했느냐를 바탕으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노출되는 광고 제품이랑 소비자의 니즈가 조금 일치할 확률이 높은 광고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장바구니를 담았거나 아니면 뭐 스크롤을 내렸거나 했을 때도 다 했던 고객들한테도 다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재구매율이나 뭐 전환율이 좀 높게 잡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한 4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총 저희가 소개한 게 총 5개의 매체네요. 5개의 뷰티 브랜드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주제인 뷰티 브랜드 GFA 세팅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광고를 아예 처음 집행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처음에는 일단은 첫 광고이실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해서 노출을 전략을 한번 짜볼게요. 첫 번째는 이 브랜드 처음 광고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브랜드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알려야 하고 내 브랜드가 어디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광고를 배너 형식으로 한번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배너 형식으로 배너 크게 트래픽 광고로 진행을 합니다. 배너 형식 맨 제일 처음에 진행했을 때 트래픽 광고를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논타겟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좀 모수를 많이 쌓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GF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논타겟으로 쌓는 모수가 아예 없다고 하시면은 그 모수를 통해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너에서 트래픽 광고로 논타겟으로 광고를 돌린 후 그 다음에 이 배너에서 나온 타겟팅이 있을 거죠. 논타겟 같은 경우는 아예 타겟팅을 다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다 보면은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타겟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유효 타겟이 나오실 거예요. 유효 타겟으로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2040에게 조금 반응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2040 여성 남성에게 좀 반응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2040 여성, 2040 남성 이렇게 캠페인을 다시 해서 전환 광고로 돌리는 게 더 낫겠죠. 대신 이 배너 트래픽 광고도 조금씩 열어줘야 합니다. 이 열어줘야 돼서 이거는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기서 이제 이게 파생돼서 나온다고 해서 전환 광고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돌릴 수 있는 게 있죠. 리타겟 광고. 리타겟 광고는 아까 크게 뭐가 있다고 했었죠? 카탈로그와 애드부스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탈로그도 마찬가지로 카탈로그가 리타겟 광고라고 하는데 카탈로그는 내가 배너 광고를 클릭하고 이 클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가 한 번 더 보여지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해야만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수가 없으면 카탈로그 광고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드부스트 또한 광고를 배너를 보고 클릭하고 넘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할 의향이 있구나, 그리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AI가 이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쇼핑 검색 광고와 같은 지면에 노출시키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행을 해야 된 게 이런 모수를 쌀 수 있는 배너 광고로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타겟을 대상으로 전원 광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이제 리타겟팅 광고를 같이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죠. 맞아요. 대부분 처음 진행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모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넓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의 브랜드에 맞는 전원 타겟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아직 GFA 자체에 대한 매체 적합도도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넓게 깔아주시되 이제 테스트 기간을 그렇게 길게 두시면은 광고비 누수가 좀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봐주면서 어떤 지면이 나한테 조금 효과가 있는 지면이고 어떤 타겟이 나한테 유효한가를 좀 짧게 많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팅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근데 너무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신다거나 너무 뭐 하루마다 계속 바꾸는 그 세팅을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게 GFA 자체도 머신러닝을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주 바꾸시다 보면은 그 머신러닝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이제 GFA 자체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쌓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아서 돌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학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판단했을 때 내가 이게 맞다 싶어서 바꿔버리면은 이게 조금 불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너무 좀 불안하시더라도 조금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 처음 광고 집행할 때 머신러닝 때는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최적화되면은 그때는 좀 괜찮은 편이라서 그때 수정하시는 것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율이 미미할 때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광고 아니면은 광고를 진행 중인데 효율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볼륨을 좀 더 높이거나. 그럴 때는 저희는 항상 광고를 세팅하고 보고서를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광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광고 계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보고서예요. 보고서를 보시고 이 전원이 구매에서 많이 나오는지 장바구니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로 갈리거든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 추적을 잡잖아요. 전환 추적 잡았을 때 보고서를 보면 나와요. 전환이 구매에서 많이 나오는지 장바구니에서 많이 나오는지. 효율이 미미할 때는 아마 장바구니에서 구매 전환이 장바구니 전환액이 많이 나와서 그러실 수 있고, 볼륨을 높이고 싶을 때는 구매 전환이 나오곤 있는데 장바구니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매 장바구니에서 전환이 모두 전환이 높을 때, 자, 장바구니 전환이 높을 때가 이 광고를 진행 중이나 효율이 미미할 때겠죠? 다 전환이 장바구니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해야 될 게 리타겟팅 비율이 좀 많거나 아니다. 리타겟팅 비율이 낮아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잘 운영이 되지 않은지 확인해요. 배너 쪽으로 너무 전환 배너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지는 아니에요. 배너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장바구니 전환이 높을 때 크게 보면은 전환 배너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세요. 전환 배너 쪽으로 좀 더 예산 비율을 좀 놓고, 그 다음에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탈로그 하나만 이렇게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장바구니 전환이 높다고 하면은 장바구니에 넣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장바구니에 넣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재적 고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비율을 좀 더 높이셔야 돼요. 아까 카탈로그랑 애드부스트라고 하셨죠. 애드부스트는 그냥 열어두시면 되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로 카탈로그를 어차피 카탈로그는 하나만 진행하시잖아요. 이 하나만 진행을 하면 이 하나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배너에서 파생된 타겟을 광고로 돌리는 것처럼 똑같이 카탈로그도 파생돼서 2040 하면서 이렇게 파생되게 그 캠페인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는 하나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열어두시고 여기서 보고서를 보시면서 어떤 타겟이 유효한지, 그 타겟을 어떻게 광고를 돌리면 좋을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 형식으로 광고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려가셔서 리타겟팅 비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제 구매 장바구니 모두 전환이 높을 때는 여기가 만약에 비율이 2대8로 가셔야 되고요. 8이 리타겟팅입니다. 2대8로 가셔야 되고, 구매 장바구니 전환이 모두 높을 때는 비율이 4대6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4대6이냐면 장바구니도 전환이 높으면은 리타겟팅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 다만 구매 전환도 높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에서도 구매 전환이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율을 좀 가져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그 장바구니 전환이 높을 때는 리타겟팅 비율을 8로 가져가셔야 더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캠페인으로 봤을 때는 리타겟팅을 말씀했던 것처럼 카탈로그와 애드부스트가 있겠지만
타겟으로 잡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어 타겟 아니면 뭐 알림받기 타겟을 통해서 광고를 한 번 더 봤던 사람,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 홈페이지를 알림받게 해놨던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다시 광고가 한 번 더 노출이 되거나 식으로 해서 전환 캠페인에서 같이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리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캉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머신러닝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은 그래도 1, 2주는 지켜봐라, 머신러닝 돌아갈 기간을 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인가 그 전환수를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정해진 전환수를 채워야 머신러닝이 최적화로 돌아간다는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는 그래도 1, 2주 정도는 이제 좀 머신러닝 돌아가게 도와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뷰티 브랜드에서 매체 추천에서 이제 네이버, SATA와 메타 광고, 그 다음에 구글 광고,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을 하고 GFL을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은지 일단 말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말로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저희가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세팅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실까요? 만약에 뷰티 업종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이라도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나 봐요, 아직. 네, 혹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이제 저희가 오늘 주로 배너 광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배너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재겠죠. 저희가 원래는 오늘 브랜드 한 분을 한 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소재를 무료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막 반응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뷰티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매체를 모두 다 해야 되냐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가 매체는 뷰티 브랜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매체만 이렇게 뽑아서 지만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편이에요. 예산이 만약에 적은데 이 모든 광고를 다 한다고 하시면은 그것 또한 이제 효율이 이제 잘 나진 않겠죠. 다 분배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뷰티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광고도 진행을 하고 싶고, 근데 어떤 매체를 진행해야 되는지 모를 때 저희한테 여기 밑에서 번호나 이렇게 메일로 했을 때 한번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예산에 따른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한번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들 좀 천차만별이실 것 같은데, 이제 매체 확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추가 매체 확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주세요. 근데 이게 뭐 정해진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대부분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 150만 원 정도, 월에 150만 원 정도는 한번 돌려보시라 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매체 확장도 한번 해서 추가 신규 매출 조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GF에 대한 세팅 전략과 다른 매체들을 설명을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번호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를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